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저탄고지 식단은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식단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저탄고지를 실천하다 보면 혈당이 덜 오는 것을 볼 수 있어 당뇨에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탄고지 식단의 장점의 이면에 단점도 존재하기에 이를 반드시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2022년에 6.8에서 5.7로 당뇨 졸업에 성공하신 제 환자가 2025년에 오셨을 때는 당화혈색소는 6.4로 다시 오르고 오히려 C펩타이드 수치가 더 떨어져 있었습니다. 문진을 해보니 저탄고지 식단을 꾸준히 실천했다고 하셨는데요. 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저탄고지 식단을 했는데 오히려 당화혈색소는 더 오르고 C펩타이드 수치는 더 떨어졌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탄고지 식단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말씀드리고 당뇨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췌장 기능을 함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탄고지 식단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혈당 상승폭이 줄어듭니다. 탄수화물은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영양소인데요. 췌장은 탄수화물 섭취량에 맞춰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탄고지 식단은 탄수화물 섭취가 제한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되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췌장은 인슐린 분비를 할 필요가 적어지고 혈당 상승폭도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췌장의 피로를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탄고지 식단을 따르는 동안 췌장의 베타세포는 덜 자극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탄수화물 섭취가 적어지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기 때문에 췌장이 많은 인슐린을 분비할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베타세포의 피로가 줄어들어 췌장의 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 비만 당뇨인의 경우 체중 감소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을 통해 포도당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체지방 축적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 저탄고지 식단, 당뇨인이라면 꼭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환자의 경우에는 당뇨 졸업을 한 이후 나름대로의 저탄고지 식단을 실천했다고 하셨는데요. 오히려 전보다 당화혈색소는 5.7에서 6.4로 오르고 C펩타이드 수치는 0.42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첫째, 저탄고지 식단을 장기적으로 시행했을 때 췌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유발하여 인슐린 분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적, 형태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아 췌장이 새로운 베타세포를 생성하거나 확장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탄수화물을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한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면 체내 케톤 생성이 증가하면서 인슐린 분비 억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케토시스 상태에서는 체내에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이에 따라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는데요. 저탄고지 식단을 장기간 유지하여 인슐린 분비가 억제된 상황이라면 탄수화물을 조금만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확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적은 탄수화물에도 췌장의 과도한 부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간 지방 축적과 같은 간 기능 문제를 유발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의 저탄고지 식단의 다이어트가 간에 지방이 쌓이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간은 포도당 대사를 하는 가장 주요 기관인데요. 저탄고지 식단을 장기간 유지하면 지방간이 유발되어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탄고지 식단은 기타 여러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장결석, 골다공증, 고지혈증, 저혈압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영양 불균형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철저한 식단 제한은 사회적 고립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저탄고지 식단은 췌장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이 적게 들어오고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어 췌장이 쉬게 되니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되면 췌장이 오히려 더 많은 소화효소를 분비해야 합니다. 지방을 소화하는 소화효소는 췌장에서 분비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향으로 췌장 기능에 오히려 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은 췌장의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탄고지 식단은 췌장을 회복하는 건강한 식사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췌장을 회복하려면 어떤 방법을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제한하기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복합탄수화물인 통곡물과 채소를 적절히 섭취하여 장기적으로 혈당을 안정화할 수 있는 식단을 실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둘째,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유나 견과류 등을 끼니마다 챙겨 드세요. 한 끼에 어육류 굴이나 콩류, 달걀을 10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탄수화물 5, 단백질 3, 지방 2의 균형 잡힌 식단을 꾸준히 유지해 주세요. 셋째, 저녁 7시 이후에는 금식하여 췌장의 휴식을 돕습니다. 넷째, 췌장 기능을 회복하는 한약 치료를 적어도 3개월 이상 해볼 수 있습니다. 환기 등을 비롯한 특정 약재들은 췌장 세포의 재생을 돕고 췌장 기능을 개선하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께서 췌장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를 통해 정말 큰 도움을 받고 계시는데요. 먼저는 생활요법을 철저하게 실천해보고 췌장 기능을 회복하는 한약 치료의 도움을 필요하시다면 1644-5178로 문의해주세요. 오늘 영상 3줄 요약입니다. 첫째, 저탄고지 식단은 단기적으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혈당 관리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둘째, 췌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이라면 저탄고지 식단을 권장하지 않는다. 셋째, 위에서 설명드린 생활요법을 철저히 실천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생활요법만으로도 췌장 수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췌장 기능 개선을 위한 한약 치료를 적어도 3개월 이상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 20가지가 담긴 편지를 발송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발송해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당뇨 극복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니 꼭 신청해보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거나 ARS 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주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요.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당뇨 졸업을 돕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